언제 들어도 감동이지만 아리랑은 정말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아리랑은 우리 고대 문화의 뿌리였던 하늘님의 뜻을 지상에 전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고개를 넘어 어둠과 고통을 넘어서 결국은 희망찬 모든 이들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 바로 우리 아리랑 민족입니다. 애절한 아리랑 선율이 마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이 모든 건 다 지나가게 돼 있다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들립니다. 피아니스트 김철웅 씨의 멋진 아리랑 소나타 연주로 탈북자 행복열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평양판 모차르트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김철웅 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지금 방금 전에 이 쇼팽의 녹턴, 네. 그리고 이어진 곡이 아리랑 소나타, 네. 이렇게 두 곡 보여주셨는데요. 숨이 막 멈추는 것 같아요. 연주하는 저도 약간 술이 차는. 네. 그 카네기홀에서 또 연주하셨는데 네. 여기가 더 떨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게 예. 그 하우스 콘서트라고 아시죠? 네. 하우스 콘서트가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 연주가 되 상당히 그걸 좀 피하고 싶은 연주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관객의 숨소리가 들려요. 아, 그걸 느끼면서 연주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연주자들에게 부담감이 있는지, 그 유명한 우리 한국의 유명한 하우스 콘서트가 그 연희동에서 가장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한번 연주를 해봤는데 정말 피아노 다리 밑에까지 관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릴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네. 연주가죠. 그래서 그런데 난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이런 네. 하우스 콘서트라고 하는 콘서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고요? 네, 저는 안 해봤고 네. 항상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클래식의 어떤 그런 것도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뭐 우리 쇼팽의 녹턴 같은 건 너무나 유명한 곡이고 그렇죠. 정말 클래식 음악가들이라면 다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아리랑 소나타 네. 직접 편곡하시고 네, 네. 이렇게 연주하시고 제목도 붙이셨나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꼭 물어보는 얘기가 있어요. 통일 언제 되냐? 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차츰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탈북 과정에 겪었던 여러 애환들을 상기하면서 이 노래가 조금 더 남북한 사람을 많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염원을 담아서 아리랑 소나타를 지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은 음악이라는 거에 대한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렇죠. 정말 북한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음악도 만들어지고 감상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인데 오늘 충분히 감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화의 힘인 것 같아요. 네. 말로,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힘도 안 되는 것이 음악 혹은 문화면 풀 수 있다. 이런 것이 또 음악의 매력이 아닐까 해요. 이 북한에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이 연주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 뭐 세계 유명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거나 아니면 평생 간부들한테 잘 보이는 아주 그런 음악 뮤지션들이 한 70살 정도 돼야지 또 연주를 하거나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카네기홀에서 연주하셨을 때? 제가 2003년도에 남한에서 첫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장래 꿈이 뭐냐
했을 때 제가 카네기홀 가서 연주하는 걸 제시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 꿈을 꾸고 계셨던 정말 거예요? 꾸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근데 어찌 보면 꿈이 이루어졌다, 드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세계의 모든 음악인들이 연주하고 싶어하는 그곳에 제가 연주했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솔직히 이제는 평생 원이 없다, 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음악이라는 거랑 익숙하고 문화가 참 자유로운 곳인데 그 떨림은 어떠셨어요? 카네기 홀이 일단은 주는 위압감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완벽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매 연주마다 떨려요. 그래요? 네, 정말 떨립니다. 관객들이 일단은 전부 미국인이었거든요. 네. 미국인들 위주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수준이 보통 우리의 기본 수준은 아니잖아요. 기본 수준 이상의 그렇죠. 어떤 네. 듣는 귀를 가지신 분들인데 내가 저기서 잘할까 못할까. 근데 솔직히 나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내려놨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그냥 즐기자. 내가 카네기홀에 있었다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나는 지금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하고 싶어. 하고 있어. 이런 어떤 마음을 좀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주가 좀 다른 연주평이 좀 편안하게 들렸다. 너무 긴장하는 것 같지 않았고 너무 편안하게 즐기는 것 같아요. 충분히. 언제부터 피아노를 치고 부모님이 이 피아노를 적극적으로 얘를 정말 피아니스트로 키워야겠다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옆에서 네. 같이 지원해주고 그러셨나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요. 네. 그때 당시는 제가 그렇게 재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어릴 때 유난히 2살 때부터 3살 때부터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만 들으면 올라가도 고쳤대요. 그런 네. 재능이 있었던 거네요. 그런 걸 보고, 근데 부모님들이랑 다 그런 거잖아요. 그냥 우리 애가 그냥 잠깐 하면 그냥 수학 글자만 가르쳐도 우리 수학 천재가 되는 것 같고, 이 부모님들이 역시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 한 측면인 것 같았고, 당시에, 어머님 생각에는, 당시에 또 김정일 위원장이 선전 부분을 상당히 축혀 세울 당시였어요. 네. 80년대 초반.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면 먹고 사는데 앞으로 지장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음악의 길로 일단은 저를 안내를 하셨죠. 네. 사실 어떻게 말하면은 한국의 연재교육, 치맛바람 이런 거하고 좀 그럼요. 비슷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저는 좀 의외거든요. 북한에서도 그런 게 가능한가? 네. 그게 요새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요즘 탈북하시는 분들 중에요. 네. 애들 교육 때문에 탈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와, 그 교육열이 상당하네요. 그럼요. 이 한반도 전체 교육열은 이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은 정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만 해도 어머니가 상당히 바쁘셨어요. 당시에 제가 음대 입학하는 8살. 그런데 매일 학교로 오셨어요. 매일. 그 거리가 정말 수십 킬로가 넘었는데 그 거리를 매일 학교를 출퇴근하다시피 했어요. 오셔서 뭐 하시는 거시네요? 그 단적인 제가 신뢰를 하나 준다면 제가 우리 이북 평양에서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면 화도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잘 못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밀쳤어요. 네. 제가 피아노를 치고 이제 그것도 못하고 탁 밀쳤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피아노 모퉁이 이 머리가 붙인 예. 거예요. 피가 흘렀어요. 예. 그리고 엉엉 울면서 병원에서 간단한 응급처치 받고 집에 갔어요. 그러면 어머니라면 당연히 나를 얼마나 아파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더 혼났어요. 왜요? 얼마나 못했으면 선생님이겠냐. 어머나, 어머님이 그러면 무서우신 어머니시네요. 그냥 치맛바람으로 아이를 무조건 감싸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네. 옆에서 매도 들고 당근도 드시고. 그렇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죠. 나한테는 오직 살 길이 하나밖에 없다. 피아노 잘 쳐야지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어머니한테 사랑받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오직 강박관념. 이거 잘 쳐야 된다, 잘 쳐야 된다. 이런 걸로 살았던 거죠.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4위. 네. 그리고 조선국민교향악단 수석 피아니스트. 그 당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네. 정말 영재고 노력을 했지만 노력의 어떤 한계는 음악에는 그 천재의 그 가능성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셨어요. 개인 그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나가는 준비 기간을 1년에도 정해놓고 외국 교수들 국가 돈으로 다 초빙을 해와요. 레슨 자체를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동안에는 집에 안 보내고 하루에 17시간 치면 정말 밥만 먹고 그만 치고 그렇네요. 잠도 세네 시간밖에 안 자고. 성 같은 데가 이렇게 말하자면 노래도 너무 열심히 하면 네. 성대가 가듯이 네. 무리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무서워서 사실 한 거죠. 당시 평양에 있는 피아니스트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잘 나갔죠. 당시에는. 네. 네, 그래서 사실 국립교향악단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향이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이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런 자리였고 거기다 수석 피아니스트라는 자리였지만 거기에 대개 보시면 다 우리 아버지 뻘 분들이 악장을 하시고 다 이러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수석 피아니스트라고 그러면 어디 조직에 소속이, 그러니까 기악가면 기악가에 소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 단독 방이 따로 있는 그 예술부총장하고 그 직속 라인으로 돼 있는 이런 자리였는데. 네. 네. 이 평양음악무용대학 동기생들 네. 지금 다들 뭐 하고 계세요? 다 잘 나가죠. 네. 제 동기 중에 가장 요즘에 대표적인 사람이 장성택이 조카, 장성택이랑 북한에 지금 2인자잖아요. 네. 그 조카 딸이 저희 같은 학교에 있고요. 그리고 뭐 북한에 오로지 자가용 비행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한 대밖에 없다는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재력가의 아들도 우리 하나 있었고. 그러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우리 이렇게 외국 문화, 뭐 한국의 문화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있나요? 그런 접할 기회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국시장 선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본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그냥 무슨 일 있다고 나가서 어디 갔다 왔냐고 일본 갔다 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별로 이렇게 신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변질되고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수 없었던 부분이 뭐냐면 얘들은 이렇게 살지만 얘네 문화는 이렇게 귀에는 현혹되지만 우리 교육 자체가 그런 거예요. 빈부와의 차이엔 그리고 극심한 어떤 경제난이 험해서 겉보기만 좋다. 내적으로는 문화도 썩었고 뭐도 다 썩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철저히 받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군님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는 거고 우리 장군님이 최고구나. 이런 의식이 강하게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거기 나가서 생활을 하지 않는 한은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결코 별로 영향을 못 준다. 이런.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안에서 도리어 더 많이 충성을 바쳐야 되는 그렇죠. 더 네. 누렸으니까 맞아요. 누린 거를 더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요. 네네. 그리고 뭐 노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종교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봐도 교회 가서 봐도 열심히 하는 정말 진심으로 신자가 있는 반면에 약간 날라리 신자도 있잖아요. 네. 북한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막 김정일 초상화보고 울고 있고 우는 건 사실이에요. 저게 연출된 장면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엔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런 날라리 신자 같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어떤 저희 친구들도 동기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참 그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참 그러니까 뭐 하라는 대로 순응하면서. 네, 네.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삶을 살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강요돼서 만드는 음악으로서 글쎄요,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감성을요? 그게 중요한 게요. 거기서 음악 배운 사람들 이게 음악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이게 나와 보면 그게 다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물한 개구리라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우물안의 개구리라는 표현이 딱 적절하죠. 그거밖에. 네, 그리고 뭐, 그 후에 러시아로 유학을 가셨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 러시아 유학 당시가 사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동유럽도 또 그렇죠. 붕괴되는 그런 네. 저는 사실은 러시아 유학 때 약간 고민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껏 해왔던 음악이 뭐지? 선생님이 되게 나보고 그러니까 대놓고 네. 아직도 이런 음악적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정말 현대인으로서는 거의 야만적인 수준이라고. 그렇게 혹평을. 네, 그래서 난 너무 그때 막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나름 차이콥스키 콩쿠르 입선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내 모든 곡 방식 그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차이콥스키 갈 때까지만 해도 내가 어떤 방법이었냐면 모든 사람 거를 기계적으로 반복을 하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사등까지 간 거예요. 네. 연습을 통해서. 그냥 네. 똑같이 치려고 했죠. 누구 어떤 모델이 있다면. 근데 제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는 내 음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가장 음악의 문제점이 뭐냐면 모든 음악인들이 자기 음악이 없어요.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I don't wanna be the one who's always left undone, losing more and more. I'm drained of everything, falling down. I'll go see through in the sunset. It's alright now. It's alright. 러시아에서 이제 유학 마치고 오셔서 네. 북한에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수석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셨어요. 네. 정말 보장된 길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마다하고 남한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시에 일단은 유학을 마치고 들어온 순간에 그때는 좀 눈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북한의 현실이 딱 보니까 이게 내가 옛날에 살던 내가 알고 있던 북한이 맞냐 이런 좀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가장 남한행 즉 탈북을 결심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하려고. 아니, 프로포즈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여자의 마음을 좀 얻고 싶었던 거죠. 네. 근데, 그 친구도 피아노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요? 네. 예.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학급의 어떤 친구, 여자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도무지 마음의 문을 안 열어서 북에서는 흔히 들을 수 없는 곡을 선택해서 나름 멋있게 프로포즈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썼던 곡이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이라는 곡. 그 곡을 들려드렸어요? 아니죠. 못 들려드렸어요? 네, 그 친구한테 쳐주려고 연습을 했었더랬는데 네. 당시에 또 저를 시기하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딱 듣고 바로 보이브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어머나. 너 왜 이런 부르주아 곡을, 이 팝이라는 게 이게 미국 곡인데 네가 뭐 알고 쳤냐. 그래서 잘못했다. 네. 뭐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네. 뭐 다시는 안 치겠다. 그리고 속된 말로 정말 그 다음부터는 아주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일 동안 정말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술만 계속 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왜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절대 안 그랬는데 예. 미쳤냐. 그러니까 내 방에 문 잠가놓고 그냥 소주 그렇게 뭐 정신을 소주만 계속 그렇게 썼었는데,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일부러 마음을 정하고 일부러 극장에 나가서 휴가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가도 다음날 그 지방에 공연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마지막
북한에서 마지막 날이었고 네. 집에서 약간은 어떤 그 묘비를 챙겨가지고 중국으로 갔죠. 그리고 아니다 싶으니까 그냥 여기 정말 단 1초도 있기 싫은 거죠. 이렇게 한국에 오셨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아까 사실 부모님이셨을 것 네, 같아요. 네. 예. 되게 그 부분은 저도 지금까지도 참, 마음이 한켠에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아버님은 제가 탈북한 이후에 아버님은 제가 아무래도 큰아들, 맏아들인데 맏아들이 어떻게 탈북을 했다는 그 상황 자체가 도무지 당신으로서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예. 받아들이기가 힘드셨던 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쉬시다가 그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뇌출혈, 그러니까 뇌혈전이 그러니까 혈압이 갑자기 확 터지면서 그래서 쉬시다가 그냥 돌아가셨고 너무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이 아직도 조금 항상 죄송한 마음을 안고 있어요. 어머님은 지금 그래도 함께 계시다면서요? 네, 예. 어머님은 제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어머님은 모셔왔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는 남동생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연주회에서 북한곡을 자주 연주한다고 들으셨어요. 네. 특히 어떤 곡 주로? 북한에서 만든 곡. 저는 그 통일을 얘기할 때 어떤 통일의 방법론이 있잖아요. 네. 방법을 얘기할 때 어떤 문화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지 통일이 가벼워지고 쉬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아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문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화를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제 음악회 때는 북한 음악을 한 곡씩 연주해요. 그럼 주로 신청곡으로 받아서 연주하시는 곡은 어떤 작곡이신가요? 그 북한 뭐- 음악 중에서요? 아무래도 저는 그 기본 걸씨 우리가 같이 있었을 때 네. 함께였을 때 그 음악이 아무래도 서로 공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의 민요를 가지고 피아노 곡으로 만든 곡이 있습니다. 그 곡 중에 뭐 던돌날이라는 곡이 있어요. 돈돌라리? 네, 무슨 네. 곡이죠? 옛날에 북한에서 던돌날이 함경남도 지방의 민요인데요. 네. 과거에는 뭐 동틀날이 뭐 이렇게 불렀대요. 아. 동틀날이 그런데 그 외놈순사가 자꾸 와가지고 무슨 강복의 동이 그렇네요. 약간 불온 쪽에 사상이 있다. 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던돌날이라고 바꿔 불렀다. 뭐 이런 북한에서 교육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 함경남도 지방의 민요인데 피아노 곡으로 북한에서 편곡을 했어요. 네, 그럼 그 곡 좀 들려주세요. 네, 그러죠. 함경북도 민요 돈돌라리. 네. 이런 곡이었군요. 네. 이 대중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곡 들으면? 일단은 빠르고 경쾌하고 또 우리 약간 우리 한국 리듬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곡도 있구나. 그리고 약간 한국 정서가 있는 게 그 중간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이렇게 저절로 어깨춤이 나오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좋은 것이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 거예요. 참 피아노를 계속해서 피아노를 전공하실 것 같았는데 북한학 박사학위 완전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는 뜻인데요. 예. 제가 사실은 북한학을 하게 된 것은 저는 북한 사람으로서 북한을 쭉 살아왔잖아요. 네. 근데 궁금했던 거예요.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남한에서 보는 북한. 그렇죠. 예. 그러면 두 시선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 저도 궁금해서 사실 북한학을 시작했어요. 근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떻게 다르던가요? 북한에서 배워왔던 그 역사하고 북한 역사하고 남한에서 가르치는 북한의 역사가 어찌 보면 실질적인 역사인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저는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뭐 말도 안 되게 요즘에도 논란이 된다는 그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탈북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남에서 일으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배워왔고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모든 것이 이렇게 뒤바뀐다고 해야 돼. 그게 좀 혼란스러웠던 네, 거예요. 그래도 박사학위 타이틀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저는 그래도 피아노인 것 같아요. 아, 피아노가. 일단은 저는 그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북한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피아노 해석을 북한 음악을 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좀 피아노를 더 잘하기 위해서 북한학을 공부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그럴 수 있겠네요. 있겠네요. 하면 이 오디는 것서부터 아, 예. 웬만한 정말 남한 아, 예. 분들하고 뭐 비교돼도 정말 더 남한 분이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머리 스타일을 언제 이렇게 아, 바꾸셨어요? 그 사실 북에서 음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약간 이 머리가 어찌 보면 음악의 그 좀 음악하는 냄새를 풍기잖아요. 되게 자연스럽고 자연, 네. 만들어진 것 같지 않고요. 예. 근데 저는 이때껏 약간 공무원 스타일의 머리를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글쎄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어머나. 그래서 그게 예. 그 3, 4년 동안 내 닉네임이 뭐라고 달리냐면 인터뷰할 때마다 네. 정말 피아노 안 치게 생긴 피아니스트. 아, 그렇게 하다가 저도 이제는 남한 물이 좀 먹은 거죠. 네. 아, 이게 어떤 게 음악가 다워 보이고, 그러니까 물론 겉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주는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적으로, 그리고 또 좀 세련되고 싶은 게 북에서 와서 더 특별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선스러운 것이 북한이다. 이런 생각보다도, 멋스러움도 아는 것이 북한이다. 네. 이걸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인 외교관이세요. 예.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요. 네. 교회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희 와이프, 지금 와이프를 만나 순간, 이 사람이 결혼 상대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오래 안 만나고 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가 그런 조금 어떤 믿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얘기들 많이 하실 때 북한 남자분들이 좀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해가지고 그렇죠. 남한 여성들이 결혼할 때 좀 힘들다 그런데 음. 김철웅 씨는 어떠세요? 가부장적이세요? 그게요. 예, 좀. 저는 상당히 가부장적이지 않은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조용히. 조용히. 네.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인터뷰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TV에 나올 때마다 제가, 저는 가부장적인 남편이 아니고 자상한 남편이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어느 날 내가 나오는 TV를 딱 보더니 나를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나 가부장적이야. 그렇대. 그러니까 와이프가 보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그리고 문화의 차이가 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문화의 차이가 있대요. 지금 매주 대북 라디오 방송 네. 2009년부터 꽤 오래 진행하셨어요. 네. 음악산책, 이현수 김철의 음악산책이라는 프로그램, 미국의 라디오 프리 아시아 RFA에서 하는데, 그 곡은 세상의 모든 곡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식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가요도 있고, 성인가요도 있고, 뭐 요즘 아이돌, 정말요? 아이돌부터 세상의 모든 곡이 팝도 있고. 네. 근데, 거기 꽤 인기가 있어서, 이북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금방 탈북한 분들이 저를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라디오를 너무 많이 들었다고. 와. 목소리 딱 들으면 자기가 기억한다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이런 또 저도 모르는 그 약간 긍지 같은 거? 네. 그래서 이거 많이 듣는구나 해서 RFA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RFA에서 가장 잠수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라디오 프로그램도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북한에서 소위 음악을 했다는 저도 그런 음악을 못 들어봤는데 그렇죠. 그럼 일반인들은 어죽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2009년인가 뉴욕 필하모니가 평양 갔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찬반 논의가 많았어요. 근데 왜 돈을 주면서 거기까지 가냐? 뭐 이런 논의인데 저는 음악만큼은 돈을 줘서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100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보고- 아무리 네. 가서 미국 사람들이 나는 사람이다 이런 말보다도 딱 한 곡의 음악이 모든 걸 바꿔. 그러니까 그게 음악의 힘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북한을 무너뜨리는 데가 단순히 뭐 어떤 정치, 경제, 군사적이라고도 음악의 힘, 문화의 힘을 이대되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우리 김철웅 씨가 생각하는 행복 한마디로 어떤 단어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행복한 사람은 항상 마음을 비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비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걱정, 근심, 내가 아무리 하고자 해도 내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비우고 이 현실에 행복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가장 그 현실에 행복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이란 누구나 욕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욕심을 부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는 좀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배워서 비워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남과 북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끈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피아니스트 김철웅 씨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떠오르는 해를 보신 적 있나요? 발갛게 물든 하늘, 손톱만큼 조금씩 솟아오르는 해. 컴컴했던 주위가 금세 밝아졌고 차츰 내 옆에 그 사람 얼굴이 보입니다. 동틀역, 그 설레는 광경은요, 하루하루를 늘 신비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해 뜨기 전처럼 어둡고 힘든 시기지만 새로운 희망을 품는다면 밝은 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믿습니다. 지금까지 탈북자 행복열차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희영이었습니다.